안녕하세요, 눈송이 여러분.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에 재직 중인 최병진입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 제가 가지고 온 준비물은 먼저 제 딸이 제가 장기 출장을 갈 때 심심하지 않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으라고 준 PJ 키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이니셜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 이니셜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딸 이니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한번 이 PJ 키보드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이건 에어케이브입니다. 일명 뽁뽁이라고 하죠. 뽁뽁이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포장할 때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심심하거나 스트레스 쌓일 때면 이 뽁뽁이를 누르다가 퍽 하고 터지는 소리라 그 느낌으로 기분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 소리에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이게 뭔지 다 아시죠? 페르로 로쉐 초콜릿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이미 독일에서도 아주 많이 광고가 되고 인기 있던 초콜릿인데요. 포장이 참 예쁘죠? 금박지에 둥글게 쌓여 있어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포장을 벗겨볼까요? 예, 맛 좋은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발포 비타민입니다. 독일의 발포 비타민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비타민C나 칼슘, 미네랄 등 다양한 멀티비타민 같은 것을 발포 비타민으로 만들어 파는데, 독일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자주 사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제가 발포 비타민이 녹는 소리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유리잔입니다. 자, 이제 발포 비타민을 열어볼게요. 뚜껑을 열었어요. 녹으면서 거품이 나오는 소리가 아주 시원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팅글의 정석에 ASMR 방송 요청을 받고 처음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무엇을 소개할지 고민을 하다가
ASMR이 잠자기 위한 방송이라고 소개받아서 우리 눈송이 여러분들에게 독일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독일시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독일어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잘 하려고 하면 발음이 좋아야겠죠. 발음이 좋으면 외국어가 재미있고 자신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유성마찰음입니다. 저는 유성마찰음을 잘하면 다른 발음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여기서 유성마찰음 내는 연습을 하면 좀 어떨까요? 그런데 유성마찰음이 뭘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부성마찰음부터 설명해 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부성마찰음에서 부성이란 성대를 울리지 않는 소리이지요. 지금 우리가 ASMR 방송을 하는 건 전부 부성이겠지요. 반대로 성대를 울리면 유성이라고 하죠. 이 정도는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성마찰음은 어떤 소리일까요? 자, 한번 같이 소리를 한번 내보실까요? 길게 소리내는 연습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도 분명하고 좋은 발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들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소리와 쌍을 이루는 유성마찰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성마찰음 소리를 잘 하게 되면 외국어를 참 잘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스 하는 소리는 부성음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성대를 울려주면 바로 유성마찰음 소리가 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상태에서 성대만 울려주시면 됩니다. 이 소리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만화를 보시면 잠자는 장면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독일에서는 이 유성마찰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성마찰음 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성대를 울려주시면 유성마찰음이 되는데 한번 저하고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이 소리는 독일어 알파벳 V, 즉 영어의 알파벳 V가 바로 이 소리에 해당합니다. 이 두 소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길게 끄는 연습을 잘 하시면 독일어 발음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없는 독일어 발음 두 개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독일어의 CH 발음입니다. 이것 역시 독일어의 부성마찰음입니다. 이 발음은 아 발음과 이 발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아 발음은 CH가 모음 아, 오, 우 뒤에 오면 모두 아 발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 음악가 중에서 바흐라고 하는 작곡가를 아실 겁니다. 우리말 표기로는 바흐라고 하지만
이희를 이희,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발음인데 이건 무성마 발음이 아니죠. 이희이라고 말하면서 성대에 손을 대보면 성대가 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성음이고 마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리가 아니지요. 즉 이 소리를 낼 때는 이라고 유성음을 낸 후에 우리가 ASMR 방송을 하는 것처럼 성대를 울리지 않고 소리를 혀와 딱딱한 입천장 사이로 불어내면서 입천장과 혀 사이의 가벼운 마찰을 통해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우리말 너를에 해당하는 단어 디도 마찬가지로 발음합니다. 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독일어의 정확한 발음은 Ich liebe dich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정도의 기초만 알고 계시면 독일어 발음의 50%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어 발음은 독일어 알파벳을 발음 기호라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일시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소개해드릴 시는 로렐라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독일의 가장 유명한 민간 전설 중 하나인 로렐라의 전설을 토대로 독일 낭만주의의 마지막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인리히 하이네가 지은 시로서 독일인이면 거의 모두가 아는 국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렐라이는 독일 중부 마인츠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 1시간 정도 라인강을 따라 차로 달리면 라인강 중류의 급류지대에 나오는 높은 바위 절벽의 이름입니다. 전설의 이야기는 강에서 시작됩니다. 독일의 라인강, 물살이 가장 좁아지고 바위가 가장 높아지는 곳에 로렐라이 바위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바위 위에 한 여인이 앉아있다고 전해집니다. 금빛 머리카락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빗으며 강을 내려다보는 여인. 그녀의 이름은 로렐라이. 그녀는 소리 높여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속삭이듯이 물결에 섞이듯 노래합니다. 뱃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노를 잡은 손을 잠시 잊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 봅니다. 아름다움은 늘 조용히 다가오니까요. 강은 그때 가장 위험해집니다. 암초는 그대로인데 사공들의 눈은 위를 향하고 물살은 점점 빨라집니다. 아무도 노래를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는 소리 없이 부서집니다. 로렐라이는 기뻐하지도 웃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시 머리를 빗고 노래를 이어갈 뿐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누군가를 해치려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이 강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아름답고 위험하고 피할 수 없는 이 전설은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도 가끔 그래요. 만약 중간에 잠드신다면 그건 시의 깊이 때문이라고 믿어볼게요. 편안하게 잠드셔도 됩니다. Ich weiß nicht, was soll es bedeuten, dass ich so traurig bin. Ein Märchen aus alten Zeiten. Das kommt mir nicht aus dem Sinn. Die Luft ist kühl und es dunkelt und ruhig fließt der Rhein. Der Gipfel des Berges funkelt im Abendsonnenschein. Die schönste Jungfrau sitzt dort oben wunderbar. Ihr goldenes Geschmeide blitzet, sie kämmt ihr goldenes Haar, sie kämmt es mit goldenem Kamme und singt ein Lied dabei. Das hat eine wundersame, gewaltige Melodie. Den Schiffer im kleinen Schiff ergreift es mit wildem Vieh. Er schaut nicht die Felsenriffe, er schaut nur hinauf in die Höhe. Ich glaube, die Wellen verschlingen am Ende Schiffer und Kahn. Und das hat mit ihrem Singen die Lorelei getan. 자, 지금은 학생들이 준비해준 둔성이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시간 검색어에 제 이름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 사진이 나오네요. 제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 학력과 최애 음식으로는 초콜릿과 샌드위치라고 써 있어요. 샌드위치는 제가 아침마다 먹는 거고 초콜릿은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 좋아하는 음식을 학생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콜릿은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조금 지금은 자제하는 편인데 그래도 가끔씩은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개요 수업, 제가 했던 수업들이 나오고 캐릭터가 좀 궁금하네요. 뭐라고 했는지. 발음 알려주는 것에 진심이시다. 예, 저는 좀 발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독일어는 학생들이 처음 영어는 오래 배웠지만 독일어는 새로 배우는 언어이잖아요.
그런데 발음을 기초부터 처음부터 정확하게 잘 알면은 외국어를 배울 때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만 독일어를 조금만 하더라도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좀 더 쉽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발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생 친화적이다. 예, 저는 학생들을 좋아하니까 학생 친화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 같네요. 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전화를 매우 사랑하신다. 이건 좀 뜻밖이네요. 왜 전화를 매우 사랑하신다라고 했는지 여기 한번 각주를 보겠습니다. 메일로 질문해도 전화로 답변해 주신다. 그거는 제가 메일 쓰기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고 메일로 답변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길어지면서 학생들이 질문한 의도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메일로 질문이 오면은 전화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담으로 통기타 라고 하는 것에서 독일어 교양에서 통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독일어 노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같이 기타를 치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던 건데 제가 노래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같이 부른 거죠. 그리고 수업과 관련해서 교수님만의 2차 함수 그래프식 수업이 있다고 한다. 예, 저는 제 수업을 종종 2차 함수 수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수업을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학생들이 수업 처음 한 달 동안은 주로 기초 부분을 접하게 되는데 이 기초 부분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수업을 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하면 그 다음에는 빠르게 진행이 되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모든 기초를 천천히 배우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의 초반부에는 천천히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기초와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천천히 설명을 해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후반부에 스스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정답을 맞히면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정답을 맞히면 물론 좋아하지요. 그런데 제가 틀린 답을 말하면 땡 하고 더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틀린 대답을 하기를 저는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수님들이 수업에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이에는 밈처럼 퍼진 교수님께 잔소리 듣는 법도 있다. 예,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저한테 잔소리 듣는 법으로 해서 빨간 느낌표로 앞뒤로 2개 이렇게 쳐 있는 게 있어요. 사우버로 읽기. 예, 독일어로는 스페링이 영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SAUBER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독일어로 sauber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보통 sauber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이 S 다음에 모음이 오게 되면 이 무성맛 발음을 유성맛 발음으로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 아니라 즈 소리로 내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즈 이 소리를 내면서 sauber 이렇게 소리를 내야 해요. 그런데 저는 학생들한테 sauber 이렇게 짧게 하지 않고 sauber 이렇게 연습하도록 하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저한테 잔소리 듣는 법으로 해서 표시가 빨갛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칼로 잘랐는데요.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넷으로 쌓여있고 속은 아마 피스타치오 같아요.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겉은 쫀득쫀득하고 속은 바삭바삭해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예, 두바이 쫀득쫀득 쿠키가 진짜 쫀득쫀득하고 바삭바삭해서 참 맛이 있습니다. 디저트를 준비해 주신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독일시와 독일어 발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독일어 발음 잘 하시면 좋겠고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굿